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제 39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 기준, 이런 제목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의 임영신, 한창호 기자와 한국경제의 이인혁 기자가 보도를 2월 19일 날 했습니다. 강북 횡단 지하 고속도로 등 12개 사업에 16조 원 투자. 강북 전성시대 2.0을 연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에서 16조 원을 투입, 규제를 풀어서 도쿄식 초고밀 복합 개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남북 격차를 해소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번 우이 신설 연장선, 2번 강북 횡단 전철 25.7km 개통, 3번 동북선, 4번 서부선, 5번 면목선, 6번 강북 지하 도시 고속도로 20.5km 개설, 7번 동부간선 지하도로 15.4km 개통, 8번 지하철 역사 환경 개선. 이러한 8가지 사업이고요. 주요 개발 거점은 1번 서울 아레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2번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3번 광운대역 물류부지, 4번 삼표 레미콘 부지, 5번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6번 세운지구 녹지 생태 도심, 7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8번 용산 서울 코어. 이렇게 4가지는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번 DMC 랜드마크, 10번 서부 운전 면허 시험장이 주요 개발 거점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강북 전성시대 1.0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0개 과제 중에 첫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 개선 프로젝트는 개선 프로젝트 등 5개는 완료가 되었고요. 2번, 두 번째, 26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3번,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이렇게 40개 과제이고, 여기에다가 강북 전성시대 1.0 사업에다가 또 추가로 12개 사업을 추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북 대개조를 실현하는 게 2.0 사업의 핵심인 것입니다. 총 16조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재원은 국가보조금 2조 4천억과 민간투자 자금 3조 6천억, 그리고 시 예산 10조 합계
16조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 지하 도시 고속도로는 내부 순환 도로에서 북부 간선 도로까지 지하로 20.5km를 왕복 6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 주요 환성 역세권에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해서 일본 동경의 록본기 힐스와 같은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고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에 완전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강북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 일자리 거점 조성에 나선 것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강남과 강북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강북이 더 이상 낙후된 베드타운이 아니라 서울 성장의 또 다른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하겠다는 강북 전성시대 1.0에 이어 16조 원을 투입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에서 북부 간선 도로 구간에 지하로 20.5km를 왕복 6차선으로 강북 횡단 지하 도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동부 간선도로 15.4km 구간인데 월계 IC에서 대치 IC까지 왕복 4차선으로 지하 도로를 뚫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개발 확정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1번 단독주택도로는 4m 도로이고 2번 공동주택도로는 6m 도로입니다. 3번 상업지와 업무시설 도로는 8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4번 1층에 근생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6m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5번 대형 상가는 8m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땅은 업무시설 용지로서 8m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분담금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고 또 현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완판되어야 성공을 합니다. 조합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시공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시공사 위주로 변하게 됩니다. 설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건축비를 사전에 정해놓고 조합과 시공사 합의 후에 재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대 앞 우리 물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합정역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대상 지역입니다. 도시 정비형 사업은 상업지는 기본 600%로 용도를 상향해주고 일반 상업지는 800%를 용도 상향해줍니다. 중심 상업지는 1400%로 용도를 상향해줍니다. 홍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있는 합정은 미친 동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홍대로 인구가 모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홍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용산 업무지구를 거쳐서 홍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앞으로 홍대와 한남동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잠실은 강남의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합정도 잠실처럼 끝이 아닌 중심이 됩니다. 서울 플랜 도시계획 사업에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225개 건 중에서 완료된 건이 93건이고 진행 중인 사업이 132건입니다. 재개발만 131건인데 공사 중인 곳이 22건이고 추진 중인 곳이 109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정비사업이 총 739개 건인데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은 184건이고 공사 중인 곳은 62건입니다. 추진 중인 곳은 493건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기간이 과거에는 4년 정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1년 4개월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획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자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비 지수제가 21년 5월 26일 날 폐지가 되어서 기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속도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래야 용적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 보정 개수가 추가되어서 분담금이 떨어져야 이 분담금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종전 자산 평가와 권리 가액을 더했을 때 분담금이 설정이 되고 이것은 또 비례율이 좌우를 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 후에는 건설사의 횡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 청산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 청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 기준 1번 입지 조건. 역에서 걸으면 몇 분 거리인가? 환성역은 반경 350m 이내고 일반역은 반경 250m 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2번 용도 및 규모 조건입니다. 어떤 땅이냐? 얼마나 넓어야 하나? 상업지역은 근린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최소 1500제곱미터 이상 최대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바운다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 3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3번 도로 조건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최소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그 중에 최소 1면은 폭이 8m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4번 제외 조건. 지역이나 보존 지역은 제외됩니다. 현재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시계획상 중요한 보존 지역이나 너무 큰 규모의 협상 대상지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전 협상 대상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둘째, 역세권 활성화 투기 방지 기준일과 행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번 일반 재개발 기준일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2번 역세권 활성화 기준일은 대상지 선정 통보일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대상지 선정 통보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를 합니다. 셋째,
내 물건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느냐? 1번 기본 계획 수립 시점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시점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최초의 건축 행위 제한이나 정비 사업 계획이 세워진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구조례 적용 지역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최초 투기 방지 목적의 행위 제한 고시 1. 신통기획 등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가 별도로 발표한 기준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번 사업 종류별 기준일 해당 사업이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인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지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일 등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392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